일시적인 마이너스를 감당하면서 내려간다는 것은 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쇼가 일어나고 있다. 그게 저는 오미크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아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인기 NFT 요즘 뜨고 있죠. NFT가 이제 가상현실이 엄청나게 바람이 거셉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이 NFT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이 시장을 알고 있는 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있죠. 대기업들도 어때요? SK도 이쪽에 좀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상현실이 이제 이쪽 비즈니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NFT 개념을 익숙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자, 미래에셋 타이거 ETF 올해 순자산 11조 급증, 11조가 급증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 35% 돌파. 순자산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2조였는데 무려 100%가 올랐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해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염려 걱정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어때요? 그 불안과 공포 틈 사이에 있는 다른 이슈를 이용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는 설사 개인일지언정 저런 앞서고 있는 선도가 있는 기업의 파트너 주주가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셔야지 그냥 개인의 시각으로 어머 어떻게 금리 오르면 내면 되잖아요. 그동안에 싸게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 금리가 올라왔을 때 수혜받는 기업에 우리가 주주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기가 기회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어디 있어요? 금리가 1.02, 3.2, 3.5, 4.0까지 오른다면 앞으로 이 금리가 오르면서 천문학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 CR 인베스트 멤버들은 그 해당 기업에 우리가 빨대를 꽂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쪼냔 말이에요. 그 수혜가 되는 기업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PT와 관련된 회사와 또 주주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 기업은 반대로 갈까요? 이해됐어? 이해 안 됐어? 그 엄청난 기업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갖기 위해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도 시원찮은 판국에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들의 쇼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게 공포일까요? 기회일까요? 엄청난 기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자, 메타, 나이키, 네이비도 뛰어든 NFT 1년 새 거래액이 183배가 늘었다. 무한복제 디지털 세상에서 유일한 진품이다. 결국 이들이 뭐예요? 가상 거래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증. 거기서 수수료 챙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찌가 보증하는 NFT, 아마존이 보증하는 NFT. 왜? 마치 이거나 똑같아. 우리 비유를 하면 2000년도 초에서 2005년도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 사면 불안했어요? 안 불안했어요? 먹튀가 있었죠. 그래서 요즘 무슨 서비스가 있나요? 소비자가 구매 확인 인증을 해줘야만이 돈이 지급되죠. 근데 사람들 그걸 잘 안 해주니까 2주가 지나면 고객들이 아무런 분실사고 없이 받았다는 가정하에 돈을 지급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부탁하잖아요. 고객님 물건을 받자마자 안심 인증을 해달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 자기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니까. 이 원리가 바로 NFT야. 구찌가 구찌 상품으로 가상으로 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증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 믿고 투자해도 된다 안 된다. 나이키와 관련된 NFT. 네이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이쪽 믿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라. 무슨 담보로 인증하냐? 저 회사의 신용도를 믿고 하라는 거죠. 그럼 결국 왜 저들이 저런 행보를 보일까요? 이쪽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빅뱅이 일어나는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근데 현실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가상과 현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가상이 실질적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거래소 오픈시에서 핫한 NFT, 건담 일러스트, 가상현실 신발 등등등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하루에 수십 개씩 NFT 프로젝트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거래되는 NFT 프로젝트만 7,600개 이루고 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작곡가가 아닌데도요. 음원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또 다른 NFT죠. 단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내달 국내 첫 게임 NFT가 거래소까지 억대 아이템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고가 아이템 매매 양성화 효과 1억 집행금도 안전거래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권리를 주고받는 이 NFT 시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이들은 오미크론이 터지든 말든 뭐가 터지든 상관없이 미래의 물결은 온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심리는 누를 수 있으나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 대응을 잘하고 있다면 지금은 그 주가가 떨어진 걸 겁내할 게 아니라 절호의 기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스닥 일봉 차트. 저 주가가 오르네 내리네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거시적인 경기를 봐야 우리가 저 세력들이 만든 저 롤링에 속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2022년도, 2023년도, 2025년도, 2027년도, 2028년도 거래소와 코스닥의 핵심 기업들의 매출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영업자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자영업자 매출이 거래소와 코스닥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회원이 아니거든요. 거래소와 코스닥의 매출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 안 되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그 2,500개 기업 중에서도 또 50개에서 70개를 선별했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속도보다 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 우리는 SRT, KTX를 만드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민들은 SRT, KTX를 비용이 비싸서 타지 못하는 국민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서울, 부산을 2시간 30분 만에 이용을 해서 그 비용 내는 5만 8천 원 정도, 5만 6천 원을 내고 난 다음 그 시간을 아껴서 시간당 100만 원, 시간당 500만 원 버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KTX, SRT는 자기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툴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그냥 SRT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18년에서 20년을 준비한 기업들에게 우리의 지분을 투자해서 지금 계좌에 몇 프로 빠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테슬라도 15년 이상을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습니다. 재무제표도 엉망이었고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미래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차에 선점하고 있는 그 기업이 그래서 천이슬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저는 뭐라고 합니까? PDI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미래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 그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마이너스였어도 결국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우리는 지분을 늘려가야 됩니다. 거래소도 2,890, 2,900, 중간에 2,900은 무너졌다 왔다 갔다 하는 이 국면입니다. 엄청난 공포로 2,600까지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업들의 미래의 매출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주가는 내릴 수는 있으나 그 가치는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면요, 우리가 마이너스가 크겠습니까? 대주주와 저 기업에 투자하는,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더 크겠습니까? 일시적인 마이너스를 감당하면서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 겁니다. 사실 2보 전진도 아닙니다.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쇼가 일어나고 있다. 그게 저는 오미크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가올 4차 산업, 5차 산업의 엄청난 빅뱅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더 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헐값에 대던지는 저 기업들의 주식들을 가져가기 위한 엄청난 쇼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미디어가 주는 그 정보에 주목할 게 아니라, 자, 얼마 전에 중국에 무슨 사태가 있었습니까? 헝다 사태가 있었죠. 지금 그 이야기 들려요, 안 들려요? 마치 2008년도 서브프라임처럼 될 것처럼 몰고 갔었는데, 그죠?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헝다나 오미크론이나 제가 봤을 때는 도찐이 객긴이다. 그러면 우리는 겁먹은 95%의 개미가 되면 안 되고, 겁먹지 않고 미래를 투자하는 그런 똑똑한 스마트 개미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스마트 개미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2,400, 2,500, 코스닥도 800 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태풍이 오는 잠깐입니다. 태풍이 1년 내내 올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고작
며칠에서 진짜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그 자산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빨대를 꽂아야 될까요? 어디에 깃발을 꽂아야 될까요?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미스 메디어가 우리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 저 기업들에게 지분을 투자해서 야금야금 우리의 지분율을 늘려야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겁먹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또 우리는 내년에 돼서 오미크론도 하나의 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쇼에서 그 수혜자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겁먹지 마시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대비를?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도 이 나스닥 일봉 차트 대신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가 요렇게 바뀌어야죠. 나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코스닥. 응? 이때 이 지점이 우리도 이때의 주인공으로 올라가야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행동하시면 결코 이 미래의 코스닥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S&P 일봉 500개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그 차트가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무려 2008년 이후부터 무려 그레이트 파동이 일어나는 13년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특히 코스닥 기준으로 무려 2001년도 기준으로 20년간은 잃어버린 한국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버블 때보다 어마어마한 2020년 때 매출액이 이만큼이었다면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의 코스닥의 매출액은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이렇던 것이 이렇게 커졌는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다. 2,900포인트의 66%의 가격에 움직이고 있다. 이건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내년에 가느냐, 2023년도에 가느냐, 2024년도에 가느냐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가게 되어 있다.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잠깐 누군가의 장난으로 몇 달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겁나서 우리의 전략을 바꾸면 안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기업도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앞으로 결국 원자력은 쓸 수밖에 없다. 이 엄청난 세상에서 이 원자력을 쓸 수밖에 없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1조 5천억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러분 이 두산중공업의 가치는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사업에 있어서 두산중공업의 핵심 기술은 필요합니다. 결국 저 기업도 우리가 선택한 빅토리 종목 중에 하나가 돼서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의 수업은 여기까지.